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시험 중에서 고전소설 김원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나온 김원전은요, 금년 수능 완성 145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온 바로 연계 작품입니다. 아주 연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지문 속에 중략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중략 부분 앞에는요, 그 수능 완성의 중략이라고 된 부분, 즉, 새 공주가 아귀한테 납치당한 그 장면이 이제 간략히 중략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상세하게 이 지문의 중략 부분 앞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문의 중략 부분 이 부분부터는 진짜 거의 뭐 수능 완성에 나온 지문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표시했듯이 이 중략 부분 이후는요, 바로 수능 완성 연계 부분하고 상당히 줄거리가 뭐 거의 표현도 거의 똑같을 만큼 줄거리가 다 겹치기 때문에 금방 빨리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가 21번인데요. 일단 먼저 수능 완성의 보기는 먼저 수능 완성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일종의 변신 모티프를 보기로 주어졌는데요. 여기서는 변신 모티프가 아니고 어떤 것을 한번 보기로 길잡이로 주어졌나 보겠습니다. 김원전은 당대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죠.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 뭐 누군지 김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 요것도 수능 완성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문 읽기도 전에 적대자가 악귀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원과 악귀죠. 필연적인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 네, 뭐 좀 있으면 지문은 나가겠지만 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숨을 내뿜으면 사람들이 날아가고, 숨을 내쉬면 또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죠. 그런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독자 흥미를 자극한다. 그렇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인물들이 어떤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가, 그런 거 흥미있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주요 등장인물이 누군지 뭐 있게 알고 있고, 일단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지문 시작하는 부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A라고 묶어가지고 이것의 서술상 특징을 또 18번에서 묶고 있으니까 일단 A 부분 먼저 쭉 읽어본 다음에 서술상 특징을 묶고 있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 완성의 중략으로 되어 있는 새 공주가 납치당하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황상이 황제죠. 황상과 만주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자, 이게 과연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당직을 서는 군대? 하여튼 황제 군대들입니다.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난리여. 자, 서경태가 날라가지고 아귀 입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귀가 숨쉬니까 서경태가 자기로서는 어쩔 바가 없이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난리여. 날아서가 아니고 난리여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이 짐승을 잡아 짐의 살을 씻으리오. 또 이제 두 번째 도전자가 나옵니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르길, 소장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저것을 빼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적 장창을 들고 청룡발을 내달아 외치기를. 자, 굉장히 아주 모양만 보면 뭔가 한 건 할 것 같지만 뭐 어차피 주인공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 사람도 지금 제대로 대결을 못할 것 뻔합니다. 네, 역시 아마 그럴 것으로 줄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흉적은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아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자, 모기 같은 것 아까 석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석영태 삼켰습니다.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보니 후 하고 내보는 거죠. 황성과 만조백관이 올이나 밀려갔다. 아기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자, 이렇게 새 공주가 납치가 됐습니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새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느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교한 편이 천구에 없으니 저 경들의 속에는 어떠하니요 하고 용루, 바로 임금의 눈물입니다.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이렇게까지 A가 끝났습니다. 그럼 A 부분 서술상 특징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8번 선제입니다. 네, 서술상 특징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서술자가 개입한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일단 다시 한번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딱 드러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인물은 이렇다 그런 서술자가 논평을 한 것이 없죠. 일단 인물에 대한 평가 그부터 틀렸네요. 2번, 대화를 통해, 일단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맞겠네요. 인물 간의 위계, 높고 낮음이죠. 그러면 지금 황상하고 신하들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군신 간의 관계에 위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관계라고 하면 특히 아귀와 또 이 장군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역시 적대자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임금과 신하는 또 같은 편인 관계죠. 네, 그럼 답은 뭐 2번이 가장 적절하겠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3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3번 현재와 과거 교차한 거 없고요. 4번 인물의 회상을 통해 갈등 원인 암시 이것도 다 없습니다. 5번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 뭐 이렇게 휴하고 분위기가 날아가는 거 뭐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황제가 막 크게 뭐 이런 보도 듣도 못하였다 뭐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 이런 것들 뭐 좀 과장되게 서술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사건의 비극성 지금 새 공주가 납치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비극성을 완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가장 적절한 거 확실하겠습니다. 다시 A 이하 부분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공주가 납치가 됐다는 걸 알고 이제 황상이 해결책을 묻습니다. 먼저 이우영이 또 나섰습니다. 전 좌승상 김규. 자, 김규가 김원 아버지죠.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자, 원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김원입니다.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 의회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건을 받져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붙이나니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여기 A 이제 스몰 ABCD가요. 이제 나중에 20번 선지로 나오니까 이제 요 A 부분 읽은 다음에 20번 중에서 A만 보고 풀 수 있는 선지들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A.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화남을 어찌 측량하리요. 자, 이렇게 통화남을 어찌 측량하리요. 20번 A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 보겠습니다. 먼저 20번의 1번 선지입니다. 1번 A, B는 말고 A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황상이 지금 김규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일단 신뢰는 맞는데 문제는 숨겨온 사실을 드러낸다. 자, 이렇게 새 공주가 납치된 이런 변을 당했다는 거를 물론 김규는 모르고 있죠. 근데 김규가 모르는 사실하고 이게 황상이 숨기는 사실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김규가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그냥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평화하는 곳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걸 갖다가 황상이 숨기고 있다. 뭐 그렇게 보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A부터가 좀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A가 있는 게 또 3번이 있습니다.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냈고 이거 맞네요. 황제가 황상이 그 김규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 지금 새 공주가 납치당해 가지고 통화남을 어찌 측량하리요. 지금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A는 맞았고 네, 그 다음에 또 A가 있는 게 5번 선지가 네, 일단 A가 있는 건 다 다네요. 일단 3번이 또 유력한 정답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질문 가겠습니다. 네, 스몰 A 이어서 계속합니다. 경에게 옛배수를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 이 국변이 기억입니다. 나라의 변, 국변을 물으니 악이 장난하던 일과 새공주 이런 일을 대강 구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 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어쩌고 하는데요. 여기 국변, 자, 기억의 국변, 자, 뭔지 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공주가 없어진 것, 또 이렇게 아귀가 막 날뛰는 거, 그런 거 국변. 19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선제 가지고 일단 해결할 수 있으니까 먼저 19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19번 기억, 국변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황상은 기억의 심각성을 이전 전쟁과 비교하고, 자, 황상이요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짐이 여러 번 전쟁을 지내왔었다.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비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경험에 근거하여 기억에 대한 방안을 찾아낸대요.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전쟁을 여러 번 다녔는데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었는데 처음 겪으니까 지금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신하들한테 해결책을 묻고 결국 김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전장 다녔던 거 경험에 근거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리가 없죠. 자기가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신하들한테 해결 방안 물어보고 지금 김규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가 딱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이제 뭐 나머지 더 보고 싶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가볍게 그냥 내려가서 보면 되고 아예 안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워낙 뒷부분에 진짜 복병 같은 문학 문제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고맙게 연계 부분을 내준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계속 2번 선지를 봐야죠. 네. 이우영은 아까 나왔었죠. 이우영 기억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의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기억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줄 지모 있는 인물, 바로 이 사람이 김규지 않겠습니까? 김규를 거명했습니다. 맞고요. 3번 선지, 황상은 기억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고향에서, 그렇죠,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기억으로 인한 위기상을 알린다. 맞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사관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승상은 기억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이거 좀 이따가 볼 거긴 한데요. 네, 뭐 기왕 미리 선지를 보니까 미리 말하겠습니다. 자,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기억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 바로 그게 김원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황상한테 천거했습니다. 네, 김원. 네, 자, 일단 그 부분이 나오는 그 승상의 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었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사내가 무예를 지키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네, 허언이 올라가겠습니다.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이제 스몰 B가 나왔습니다.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해결책을 결국 자기 아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제시했습니다. 자, 이 스몰 B가 나온 거 계속 20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선지 일단 1번은 벌써 A 때문에 땡기긴 합니다만 한번 1번 선지 B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B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뭐 황상에 대한 신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역시 숨겨온 사실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아귀하고 싸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봐도 이것도 황상이 모르는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가 김규가 황상한테 숨겨온 사실이라고 보긴 좀 무리입니다. 역시 B도 좀 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B가 있는 2번을 보겠습니다. B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신하 김규가 황상한테 위세를 드러내겠습니까? 그 부분부터가 B는 땡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는 게 4번이네요. B에서는 당의를 내서, 당의. 자,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일단 당의는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대 행위를 요구한다. 황상한테 요구한다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들어보라고 요구하니까 요건 뭐 일단 그럴 수 있다고 맞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다 끝났네요. 네,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끊어지고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옵니다. 즉 우리 주인공이죠. 김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자, 지금부터는 김원이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김원이라는 호칭보다는 일단 원수라는 호칭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철마산 아귀 소굴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수능완성에도 나왔지만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에서 기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즉 지하국의 뭐 악이나 그런 괴물을 찾아가가지고 그 괴물한테 붙잡혀간 사람들 구해오는 그런 설화에 뭐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수가 100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아뢰기를. 근데 이 공주가 세 공주 중에 첫째인지 막내인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막내 공주라고 나와 있는 건 있으니까 막내 같아요.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개그를 베풀리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차여차하여. 자, 뭐 여차여차하는 독자의 흥미를 위해서 개그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거죠. 여차여차하게 개그를 갖추고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개그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아까 저 김구의 말 중에서 자기 아들이 철마산에 가서 아귀하고 싸웠던 그런 얘기 바로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다친 거겠죠. 네,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가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이제 스몰 C가 나옵니다.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에 세상에다가 남두성을 잡아. 남두성이 바로 김원입니다. 네, 이렇게 남두성이 원래 김원이 그 천상계에서 남두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아까 그 수능완성에 나오는 그 줄거리 부분 연계돼 가지고 이제 원래 그 김원의 원래 정체가 남부성이었는데 하늘에서 죄를 지어 가지고 땅이 이렇게 내려와서 잠깐은 뭐 한 10년 동안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가 변신하는 그런 걸 잠깐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원래는 천상계에서 남두성이라고 있었는데, 네, 북두칠성 그 반대말 남두성이죠. 남두성이라고 있었는데 옥황상제한테 득주해서 죄를 얻어가지고 10년 동안 허물을 쓰고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금방울 전 그런 이야기 서로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보자기에 쌓여져 있다가 이렇게 그 수능완성에 나온 표현대로 소년 선동, 그러니까 소년, 선이라고 하는 게 신선선자죠. 신선 같은 아이로 그렇게 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이 깜짝 놀랐고, 이제 그때부터 김규가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이 김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뭐 창법 검술을 익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영웅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 원래 남두성이었다. 이제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개교에 대해서 개교가 과연 성공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귀가 이렇게 여러 여자들한테 말하는 부분,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이 부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번 선지 중에서 C가 나오는 부분이요. 일단 물론 2번 선지가 B 때문에 벌써 틀렸긴 했습니다만 C 보겠습니다. C, 자신의 위계를 드러내요. 일단 뭐 아귀가 제일 높으니까 자신의 위계 드러내어서 상대 복종, 그 여러 시녀들한테 복종을 이끌어낸다.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그렇게. 근데 자기의 명령을 하는 것이 그 복종을 실제로 이끌어내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C도 이거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위계를 드러낸 것까지는 맞는데, 근데 B는 일단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 것부터가 틀렸고.
틀렸고요. 근데 C는 일단 위세를 드러냈다는 것까지 맞는데 상대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상대가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설사 시녀들이 복종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개교에 의해 가지고 거짓으로 복종하는 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C는 뭐 아무리 높게 점수를 줘도 세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땡이고요. X 또는 세모. 그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5번이죠. C가 있는 거. 상대가 자신의 목표가 이제 난도성을 잡는 거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 너희들은 이제 나를 위해 마음을 위로하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뭐 일단 C는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좀 이따 D를 봐야지만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답이 3번 아니면 5번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3, 4, 5번 중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네, 계속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요. 근데 아까 개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건 개교대로 잘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속으로는 좋아서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아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죠.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이제 스몰 t가 나옵니다. 수의 차도를 얻사오면 난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요. 주찬을 대령하여 싸우니 다 드시어 첩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들이니 9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술을 알 수가 없었다. 자, 지금 엄청 술이 상당히 취하고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는 거죠. 하여튼 이 D부분, 스몰 D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컷 다 드시어서 첩등이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자, D를 봐야지만 이제 정답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D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20번의 3번 선지네요. 네, D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이거 맞네요. 네, 지금 이 여자들은 개교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막 많이 먹고 취하게 만드는 개교. 근데 그걸 상대에게 숨기면서 마치 그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아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숨기고 있습니다. 답은 3번 확정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뒤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 자, 여자들, 시녀들은 개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상대의 안위를 우려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특히 자제 요청, 자기들이 주는 대로 다 먹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몸성각해서 술 적당히 드시라, 뭐 너무 체하지 않게 좀 천천히 드시라 그런 거 자제 요청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 요청부터가 D는 땡이네요. 그래서 4번도 땡이고요. 5번 선지 일단 C는 맞습니다만 뒤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 자, 일단 상대의 목표는 아귀가 남조성을 잡는 것인데 하여튼 뭐 그런 상대의 목표가 있다고 치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시녀들이 어떤 행동하겠다 약속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C는 맞지만 D가 땡이네요. 네, 그래서 역시 가장 적절한 거 3번, 20번에 3번 확실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본문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자, 결국 아귀가 이렇게 시녀들이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고 먹고 상당히 취했습니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역시 아까 개교에 따른 거랑은 나오죠.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청하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오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이런 자기도 그렇고 시녀도 그렇고 괜히 죄 없는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럴까봐 일단 보검은 좀 놓고 주무시라. 그렇게 하니까 아귀가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오니 머리맡에 세워두라 해서 일단 공주 말을 들었네요 하고 주건을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자, 이게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일단 아귀가 잠드는 것 같아가지고 공주가 칼을 갖고 나올 때 아귀가 잠깐 뭐 잠꼬대 같은 것도 하면서 깰 것처럼 보이면서 잠깐 긴장을 조성하다가 뭐 그렇고 다시 잠들어서 칼을 갖고 나올 텐데 뭐 요건 소설이니까 그냥 뭐 그냥 글로 그냥 한 번에 잠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걸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자, 일단 칼 비수 성능을 시험을 해보는데 먼저 이 비수 아귀의 칼을 시험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칼이 더 성능이 좋은지 아귀 칼이 더 성능이 좋은지 일단 비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근데요, 여기서 얼핏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뭐 기둥이 아마 나무 기둥이겠죠. 기둥 쳐서 반쯤 부러졌으면 그래도 성능 좋은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면 아기도 충분히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공주의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기둥인지 모르겠지만 기둥 반쯤 부러지는 그 성능을 가진 원수의 칼 가지고는 아기 죽이는데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칼 대신에 이제 아기가 쓰던 비수, 즉 보검이죠.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듯 하였다. 결국 성능은 아귀 칼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귀의 비수가 원수의 칼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네, 결국 아귀를 죽이려면 아귀의 비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악이 만일 그 원수의 칼을 썼더라면 바로 이 부분이 이게 21번 5번 선제도 나옵니다만 이게 바로 이제 계획대로 원래 계획은 바로 원수의 칼을 쓰는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악의 칼을 쓰는 것이다. 아니, 원수의 칼을 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원수의 칼이 성능이 별로라는 걸 알고 악의 칼로 쓰는 걸로 이제 그 행동 계획을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질문을 읽어봤고, 이제 아까 19번에 5번 선제가 남았으니까 국변 그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네, 물론 19번은 5번 선지, 아까 19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확실하게 찾았습니다만, 일단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5번을 보겠습니다. 원은 기억, 국변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해서 공주 만났습니다. 기억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악귀가 잠들었다고 하는 걸 원수가 알려줘서 아는 거죠. 네. 악귀가 잠들었다고 하는 걸 이걸 원수에게 공주가 알려주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역시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네. 답은 1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20번 풀었고요. 이제 보기가 있는 21번을 보겠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이 문제 세트에서 18번 답도 2번, 그리고 19번 1번, 지금 계속 앞부분에 답이 위치해 있습니다. 20번도 뭐 중간 부분 3번이 있고요. 그러면 보통 보기가 나오는 이런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는 거의 답이 5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런데 팁을 가지고 일단 1번부터가 아니고 거꾸로 5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답은 5번 아니면 4번에 있다는 좀 그런 팁을 가지고 한번 5번을 보겠습니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 김원이죠. 악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이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 뭐 지닌 건 맞죠. 그런데 자,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원래 계획은 원수의 칼로 치는 거지 악귀 비수로 베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네, 자기 칼을 쳐보니까 성능이 약하니까 대신 악귀의 비수로 그렇게 치는 걸로 원래 당초 계획이 바뀌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거 틀렸습니다. 네, 교묘하게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들어갔네요. 벌써 5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딱 찾았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뒤에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4번 선지,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납치당했죠.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악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 네, 이것도 맞겠습니다. 4번 적절. 3번 갑니다. 원이 악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악귀가 남조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에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그대로 맞겠고요. 아까 보기에 필연적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악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자. 근데 아까 한세충 어떻게 됐습니까? 악귀가 휘 한번 부니까 날아갔죠. 네. 근데 대항하고 또 승상은 이제 한세충은 이렇게 막 말하고 창 들고 아주 멋있게 달려가는 방식으로 대항을 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여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분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맞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또 그런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1번 선지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악귀에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악귀를 상대하는 데에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 악귀죠.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뭐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당초 짐작대로 앞부분 문제들이 앞쪽에 답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19번은 뒤쪽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그런 감을 가지고 역시 문제를 풀어봤더니 답은 5번 끝쪽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EBS 수능 완성과 연계된 부분 김원전 모두 읽어보고 풀어봤습니다. 자, 아마 이 작품들 상당히 연계 체감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문제도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 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쉽게 풀면서 이번 수능 시험 세트 혹시 또 독서를 먼저 풀었다면 또 독서도 상당히 뭐 평이한 지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수능 너무 쉬운 게 아닌가 하고 이제 혹시나 약간 기대를 좀 가졌다가 이제 뒤에 가서 현대수필이라든지 현대소설 아주 복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연계 작품 또 쉬운 문제들은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될 그런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